자, 1번 문제입니다. 오늘이 벌써 5번째 시간이네요. 자, 1번입니다. 이 문제는 아마도 4번을 많이 고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상적인 눈을 가졌으면 4번을 많이 고르겠죠. 왜냐? 4번은 아무리 봐도 이상합니다. 폴이라는 전치사가 있는데 그랜티드, PP나 형용사처럼 생긴 놈이 그냥 왔어요. 전치사 뒤에 얘가 오고 끝나는 건 좀 이상해요. 물론 맨 뒤에 끊기는 자리에 PP 오는 건 이해가 가는데 뭔가가 없어지지 않고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들 요거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자주 있을 겁니다. 수거 같은 걸 외우셔야 되거든. 이게 어떤 수거냐면은 take for granted. 수거가 정확하게 말하면 두 가지 종류예요. take for granted도 있고요. 지금은 근데 take랑 for 사이에 뭐가 있죠. 그래서 take 목적어 for granted. 근데 둘 다 뜻은 똑같아요. 어떤 뜻이냐면은요, 당연하게 뭐뭐라고 믿다. 아니 이게 어떻게 그런 뜻이 되느냐? 유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랜트라는 단어가 일단 어떤 뜻인지부터 생각을 해야겠죠. 원래 그랜트라는 단어는요, 승인하다 있죠. 승인. 예, 승인하다 종류의 동사였습니다. 동사일 때는요, 승인하다였어요. 그리고 얘가 명사일 때는요, 보조금 뭐 그런 뜻으로도 쓰였어요. 돈. 네. 약간 승인하고 보조금 또는 보증금, 네, 그렇게 좀 어떻게 신뢰와 관련된 단어이긴 하죠. 맞죠? 네, 약간 믿음과 관련된, 보증과 관련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뭐라고 믿다라는 뜻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take 같은 경우는 특별한 자체적인 뜻은 없고 취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취하다라는 얘기는 가지고 오다 또는 그냥 하다, 이런 해석이 됩니다. 아무튼 이거는 외워야지만 가능합니다. 또 놀라운 거는 뭐죠? 뒤에 명사가 오지 않아도 이것은 허용됩니다. 허용된다고 하면 명사 같은 게 그냥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보고 착각하지 마세요. 명사 마음대로 막 생략되는 거 없어요, 세상에는. 잘. 근데 이 문제에서 너무나도 눈에 띄잖아, 지금 4번이. 그렇다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제끼지는 마시고요. 근데 되도록 이런 문제는 제끼는 게 조금 상책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잘 모르잖아, 만약에. 그러면 4번을 세모를 치시고 다른 거를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문제는 배우지 않아서 어차피 틀렸을 법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while이라고 하면 제가 접속사라고 계속 가르쳐줬던 단어입니다. 맞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사실 이겁니다. 여기서는 적을 때가 저렇네. while이란 단어는 원래 접속사잖아요. 뭐뭐 하는 동안이라고도 배웠고, 그 다음으로는 뜻이 좀 다르긴 하지만 반면에라고도 배웠죠. 근데 충격적인 사실, while이요, 명사도 가능합니다. 처음 들어보죠? 네. 그러면은 while이 명사이면 어떤 뜻이냐? 잠시 동안, 뭐 이런 뜻이 됩니다. for a while 들어본 적 있나요? for a while. 그것도 해석하면 잠시 동안이에요. 그냥 얘는 뭐가 같이 붙어서 잘 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after이 전치사고요, 어가 추가돼야 돼요. after a while. 얘 나름 가산명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수기 때문에 어가 붙어야 됩니다. 익혀두세요. 그럼 after a while은 해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잠시 후에, 얼마 후에,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예, after a while은 잠시 후에 또는 얼마 후에라고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밑에는 잠시 후에라고 적어놨고 해석에는 얼마 후에라고 적어놨죠. 둘 다 되니까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거품이 그냥 들어온 겁니다. 가능하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래서 지금 여기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3번이 틀렸습니다. 그럼 4번은 뭐라고? 그냥 외워야 됩니다. take for granted. 이런 식으로 take for granted라고 외워주십시오. 뜻은 뭐라? 당연히 뭐뭐라고 믿다. 이렇게 외워주십시오. 일단 주어가 단수입니다. 원어부도 복수명사 배운 적 있죠. 그래서 복수명사 나왔고요. 거품이 쫙 있고요. 동사는 이제 여기서 나왔습니다. 주어는 단수니까 동사에 is가 왔는 겁니다. 그리고 비동사 뒤에 주격보호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대시 우리가 목적으로 자주 봤지만 비동사 뒤에 대신 주격보호라고 해야 됩니다. 이것 또한 명사절입니다. 명사절은 별거 없어요.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를 절이라고 하는데 그게 명사 자리에 오면 명사절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대절은 쭉 다 묶어서 이렇게 주격 보호 역할을 합니다. 물론 제가 네모치는 건 다 목적어였죠, 여태까지. 그거는 동사가 대부분 삼형식이라서 그런 거고, 지금처럼 이형식인 비동사 뒤에는 주격 보호가 오는 겁니다. 물론 주격 보호는 형용사가 주로 오지만 명사도 올 수는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요거는 그냥 들으시기만 하세요. 주격 보호가 명사인 경우는 주어랑 주격 보호가 같은 대상일 때 명사가 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거 중에 하나가 that이다 라고 해석을 한다면 that이 바로 그 하나를 설명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대상이 되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좀 버릇없이 나왔어요. 접속사 바로 뒤에 주어가 와야 될 텐데 그 사이에 거품이 먼저 들어왔지만 미국 애들은 그런 성격이 있죠. 중요하다 싶은 건 앞으로 땡기는 성격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땡겨졌어요. 콤마라도 쳐줘야 되는데 콤마도 안 쳐줬네요. 기출이 이렇게 돼서 제가 함부로 칠 수는 없었습니다. you가 주어고 begin이 동사, to부터 그냥 갈로 치고 꺼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갈로를 치긴 하지만 take for granted가 한 묶음에 수거처럼 쓰인다는 점, 이상한 거 아니라는 점만 알아주십시오. 아시겠죠? 2002년도에 나왔습니다. 야, 좀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문제가 나오게 생기겠네요. 네, 그거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이 가장 오래된 문제가 될 확률이 높아요. 20년 다 돼가네요. 자, 1번 문제 질문 있나요? 지금 while이 명사라는 것도 충격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while이 명사입니다. for a while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들었어요. for a while, 잠시 동안. 그거 왜 잠시 동안인지 아세요? for가 전치사 for거든. 걔가 동안이라는 뜻도 있고 원래 while 자체가 잠시 동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질문 진짜 없어요? 네. while이 명사로 쓰이면 네. while 앞에 for는 와야 돼요. 거의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복수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니까. 그래서 for a while처럼 그런 걸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for a while, after a while 이렇게 외워두시면 이 형태가 이상하다는 거, 안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for a while이 좀 더 입에 감기거든요, 솔직히. 그걸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 있나요? 그러면 2번 가봅시다. 네, 이 문제는 좀 맞췄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1번이 정답입니다. 빨간색이 틀린 부분이니까 이거 틀린 거 고르시오니까 그거 제가 안 써놨네 시험지에. 이거 잘못한 건데 원래 시험지에 적혀 있어야 됩니다. 틀린 거 고르시오라고. 근데 우리는 밑줄이 쳐져 있으면 그냥 틀린 거 고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원래는 써줬어야 돼요. 제가 뺐네요 제가. 자, 빨간 게 틀린 거고 틀린 게 정답인 겁니다. 자, 위치가 왜 틀렸을까? 오히려 우리는 어렵게 배우고 쉬운 거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관계 대명사거든요. 위치나 후 같은 거를. 제가 관계 대명사 이렇게 가르쳤어요. 접속사 중에서 앞에 명사가 있는 놈 있죠. 지금 주어도 명사잖아요, 맞죠? 그럼 그 명사를 선행사라고 합니다. 그 선행사가 있으면 접속사가 관계 대명사다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구하는 문제가 아니고 선행사 보는 문제였어요. 선행사가 사람이네요. 사람은 후죠. 그래서 후로 바꿔줘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려가지고 정답입니다. 격을 한번 볼까요? 지금 위대에서 끊긴 걸로 봐서는 버들이 뭔지 잘 몰라도 부들이 뭔지 몰라도 동사라고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후 자리잖아요, 맞죠? 후도 접속사예요. 관계대명사도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는 동사를 2개 가지고 와야 되는데요. 지금 뒤를 보면 would가 동사라는 건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that이라는 접속사 또 나왔네. 그리고 is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지금 동사 3개거든요. 그럼 접속사가 2개여야 합니다. 맞죠? 그리고 동사도 3개여야 하고, 그래서 지금 부들이 동사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접속사가 2개니까 동사 3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끊을기 다 해놓으면 저 자리밖에 동사가 올 수 있는 자리가 없을 거예요. 맞죠? 지금 동사가 제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동사입니다. 물론 이 문제 풀 때 필요 없죠? 그냥 사람인데 왜 위치지? 후로 바꿔야겠다 하고 끝내시면 됩니다. 의심 안 하셔도 돼요. 확실한 거니까.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주격관대라고 적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가르쳐 드리면 될 것 같네요. 뭐냐? 뭘 가르쳐 줘야 되지? 관계대명사 얘기 다 했고 그냥 부들릴 뜻 뭐뭐에 신경을 쓰다. 뭐뭐에 신경을 쓰다. 그리고 얘가 일형식이에요. 전치사 with를 수고로 잘 끌고 오고요. 부들 with를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경 쓰다입니다. 부들부들. 네, 부들부들. 네, 신경 쓰다. 난 그렇게 외웠어요. 부들 바로 외울걸요. 오케이. 된 것 같습니다. 긴장했는 느낌이라고 생각해주면 좋겠어요. 부들부들이니까. 아시겠죠? 아니면 신경 쓰다는 건 제 싫다. 약간 그런 느낌.
약간 소름 끼치기 싫다.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있나요? 그래. 관계대명사 그 얘기하려고 했다. that은 선행사가 사람이랑 사람 아닌 놈 둘 다 됩니다. 왜 갑자기 이 말을 했냐면은요. 혹시나 사람인데 후랑 대시랑 같이 나와 만약에 그러면 뭐 고르실래요? 사람인데 후랑 대시 같이 나와. 사실은 둘 다 쓸 수 있잖아요. 누가 우선순위일까? 네, 맞아요. 사람이면 그냥 후가 우선순위예요. that은 둘 다 되긴 하지만 주인공한테는 집니다. 얘는 항상 2인자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자리에 that이 올 수도 있는데 보기에 만약에 이게 빈칸 문제인데 후랑 that이 같이 나왔어. 그러면 후 골라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하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좀 웃기다 아니에요? 둘 다 쓸 수 있는데 우선순위를 골라라니. 그거 빈칸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나요? 그러면 3번으로 가주세요. 갑니다. 정답은 2번. 얘도 좀 맞춰줬으면 하는 바람이었어요. 하지만 얘는 틀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정확하게 배웠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 quite a few people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quite a few people, 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두 가지나 하셨을 겁니다. quiet이 맨 앞에 왔는데 그것도 좀 이상하게 보이고 a few people도 이상하게 보이셨을 겁니다. 맞죠? 그냥 다 이상하게 보여서 1번 고른 사람 많을 겁니다. 아니 quite a few people? quite a few는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좀 문법적으로는 안 맞는 것 같아. quiet는 부사라고 배웠거든. quiet는 부사거든요. 그런데 quite a few 같은 경우는 한 단어처럼 쓰세요. 그냥. 정확하게 말하면 quiet가 원래는 부사 출신이에요. 꽤 상당히라는 뜻이죠. 그리고 a few는 형용사? 형용사 같은 놈이에요. 그럼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부형명이네 그냥. 근데 좀 이상한 게 뭐죠? 어가 중간에 있는 거 말고는 크게 이상할 건 없네. 인정하십니까? 어가 중간에 왔는 거 빼고는 크게 잘못한 건 없어요. 맞죠? 네, 어가 중간에 들어온 거 빼고는. 어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어는 누군가의 꾸밈을 못 받는다고 했고, 그래서 그 앞에 부사도 올 수 없다고 배웠습니다. 이거는 그걸 깨는 규칙이죠. 근데 어나 더가 가끔 이상하게 쓰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관사라고 하잖아요. 더나 어를. 더가 이상하게 쓰일 때는 뭐냐면, 더는 원래 관사니까 명사로 끝나야 되는데 최상급이 올 수가 있다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최상급은 부사 또는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더 최상급 같은데 더는 명사를 꼭 끌고 오지 않아도 돼요. 제가 지금 더 최상급을 왜 썼냐면 예외적인 관사의 쓰임을 얘기해주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더 최상급의 더는 뭐다? 그냥 최상급 때문에 왔지 명사 때문에 온 게 아니다. 그 얘기하고 싶고요. 어퓨는 뭐냐? 그냥 한 단어다. 어가 관사 느낌 아니다. 어퓨는 뭐냐면 퓨랑 비슷한 놈이잖아요. 얘가. 그냥 그것처럼 한 단어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고 어퓨인데도 불구하고 뒤에 복수명사가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퓨는 그냥 매니의 반대뜻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네. 퓨는 원래 적은 느낌이죠. 어퓨가 조금 있는 이란 뜻이에요. 근데 웃긴 게 뭐죠? 화이트 어퓨 하니까 꽤 조금 있는? 자 여러분, 꽤 조금 있는이면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사실은 조금 어감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어표 자체는 원래 조금 있는인데 화이트 어표가 되면은 그냥 많은 거라고 하십시오. 아시겠죠? 원래 근데 어표 자체는 조금 있는이에요. 근데 화이트 어표에서는 콰이시 너무 세서 그냥 상당히 많은이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와닿진 않는데 외워야죠. 그러니까 어가 왜 왔는지는 알겠죠? 별로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부형명이야. 어표 자체가 덩어리째 형용사예요. 아시겠죠? 그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사도 약간 미치듯 쓰일 때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부형명이니까 그냥 people이 복수라는 것만 알아주세요. 여러분, people엔 s가 붙지 않았지만 사람들이라는 복수입니다. people은 복수예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people 적지 그냥 왜 굳이 people이라고 말을 만들었을까? 근데 뭐 우리도 외우니까 알잖아. 그러면 된 거예요. 나중에 우리 알면서 상관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동사에 s를 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심해야 될 점 뭐죠? people은 s가 안 붙는데도 복수라서 굳이 제가 ss라고 표기를 한 겁니다. 실수할까봐. 아시겠죠? 이거 실수할 수 있다. 내가 봤을 때는. 심지어 people이 복수인지 알고도 실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 심한 건 뭘까요? 이런 문제 유형에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이거. 그냥 동사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수일치도 해야 되는데.
우리 빈칸 문제는 수일치하거든요. 동사 자리에 빈칸이 있으면 수, 대시 다 따져보는데 이런 문제에서는 그걸 안 따져보더라. 원칙은 지금 밑줄 하나하나가 토익의 빈칸 문제랑 똑같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동사면 수, 대시 다 따져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토익보다 4배의 시간이 덜 든 거죠. 근데 토익도 빨리 풀면 문법 문제 한 문제당 5초에 풀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곱하기 4하면 20초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30초 안에 풀 수 있습니다. 나중에 되면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아시겠죠? 그럼 저는 이거 몇 분에 몇 초에 푸느냐? 이거 10초 이내에 풀죠. 왜냐면 그냥 보여요. quite a people? 이 새끼를 하면서 아이고야 참 문제 이렇게 내네 하면서 저는 동사부터 봐요. 그리고 대시나 후 같은 거 눈에 확 들어오고, 그러니까 아까 이거 하면서 1초 이건 조금 걸리겠지. 근데 나는 F부터 Y를 외우고 있잖아.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잘난치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용기 내세요. 아시겠죠? 힘 하나도 안 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알아요. 왜냐면 내가 공부할 때 이런 말을 해주는 강사들의 말이 하나도 힘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책 집어 던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했는 게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는 영어 안 하면 못 살겠더라고. 그래서 난 토익 공부부터 시작을 했는데 운이 좋게도 3개월 동안 열심히 해가 점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고통을 받아본 적이 커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 때문에 원래 고통스러웠어요. 20살까지는. 왜냐면은 뭐 말 다 했죠. 외국어 등급이 5, 6등급밖에 안 나오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학교가 나름 괜찮은 학교여서 친구들은 3등급 밑이 없었어요. 영어가. 나 혼자 5등급, 6등급이야. 그러니까 유도부나 태권도부도 4등급이었어요. 내가 꼴등이었다고 전교에서. 영어는 와 쌤이 때리지도 않더라. 약간 폭이 있죠. 그러면서 이런 말 하더라. 그래 네가 많이 못하는 건 아닌데 좀 안타깝다. 근데 못하는 건 맞아 하면서. 왜냐면 이걸로는 대학 못 가거든. 그러니까 다른 과목 몇 등급이야 근데 다른 과목 얘기하니까 왜 그래 영어는 하면서 뭔가 심각하다 하면서 재수를 하든가 과외를 하든가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농담처럼 진지하게. 안 들었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 과외라도 하거나 뭐라도 했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건 핑계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처럼 EBS나 무료 강의가 이렇게 뛰어난 시대 직전이거든요. 솔직히 거의 있을 뻔했는데 무료는 아니야. 돈 내면 들을 수 있는 시대였는데 유튜브 시대가 이만큼 발전한 시대였으면 나는 그때보다 잘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등급 정도 나왔을 것 같다 이거지. 4등급만 돼도요 해석됩니다. 3등급이면 해석할 줄 알고요. 참고하십시오. 5등급, 6등급은 물론 여기 앉은 분들 그런 사람들 많아요. 5등급, 6등급 모르는 분들에게 얘기해 드릴게요. 해석 잘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찍어서 푼다고 보시면 돼요. 5등급과 7등급은 차이가 없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7등급도 맞아봤거든요. 어느 날 잘못 찍으니까 7등급이 나오더라. 네. 자, 이거 마저 풀게요. 주어 동사 나왔는데 여기 그러면 대시 생략된 거라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접속사 대은 주어 앞에서 생략된다고 했는데 첫 번째 주어 말고 두 번째 주어 앞에서 생략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that은 뭐겠노? say that 많이 나오죠? that 이하에 대해서 말하다. 그러니까 이 that도 생략된 that도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에 다 묶으면 그만인 거죠. 아시겠죠? 그냥 싸그리 다 묶으면 돼요. 묶어도 되겠다. 싸그리 더 묶어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more 나왔는데 more이 부사로 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are disappointed 나왔죠. 이게 BPP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with부터 거품 처리. 근데 밑줄을 참 아트하게 끄어놨죠. 예술이야 밑줄 끈 게. 희한하게 수고도 아닌데 밑줄을 전치사랑 걸쳐놨네. 이 사람도 참 특이해요. 함부로는 말 못하겠네요. 된 이하는 거품 처리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비교급 된이 나오면 뒤에가 비교 대상이라고 합니다. 뭐뭐보다라고. 거품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주어 동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뭐 했던 것보다 네가 뭐 했던 것이 더 낫다 이런 식으로 문장끼리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ore than 같은 거 나오면 그거는 접속사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 말하고 싶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등위 접속사가 접속사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가 있죠. and 같은 거. 얘도 약간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해석을 보면 뭐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한다, 대디하라고. 대통령보다 프레지던트와 보다 대중매체, 매스미디어가 대중매체입니다. 대중매체에 더욱 디서포인티드 한다, 실망한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단어도 좀 익혀주세요. 매스미디어라는 단어가 사실 토익 단어예요.
근데 이거 편입 문제잖아. 맞죠? 토익 공부부터 하셔야 되는 거야. 토익 단어부터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기초 단어가 부족한 사람, 단어 기초가 부족한 사람, 1단계 중학교 단어, 2단계 고등학교 단어, 3단계 토익 단어, 4단계 편입 단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 더 위로 올라가고 싶다. 공무원 단어,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단어를 어떤 걸 봐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 저한테 카톡 주시거나 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단어는 참고로 7월 되면 본격적으로 엄청 빡시게 단체적으로 시킬 겁니다. 예, 올해부터는 단어를 빡시게 시킬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질문 있나요? 근데 공부를 얼만큼 해야 되냐면 방금 제가 예정입니다 라고 했죠? 그럼 뭐뭐 할 예정이다가 갑자기 영어로 떠올라야 돼요. 그 정도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이거 토익이나 편입이나 자주 나오는 수거예요. 뭐뭐 할 예정이다. 혹시 떠오르는 사람 있나요? 솔직히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 힘들지. 이게 바로 우리가 회화를 잘 못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영어만 보고 한글로 바꾸는 연습만 해가지고 영어로 바꾸는 게 잘 안 돼요. 그럼 숙제로 남길게요. 뭐뭐 할 예정이다. 집에 가셔서 찾아보고 카톡으로 날려주십시오. 아시겠죠? 날려주시는 분 학교 가실 거예요. 아시겠죠? 다른 얘기 안 했어요. 뭐 안 보낸 사람 어떻게 된다는 얘기는 안 했고 보내주시는 분들은 합격 확률이 높아질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엄마가 이렇게 교육시켰어요 옛날에. 네. 자, 질문 없으면 4번 가겠습니다. 참 교육 방법이 괜찮았던 것 같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칭찬을 하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나도 그렇게 하려고요. 네. 4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맞춘 사람이 좀 있긴 있더라. 눈치 깐 사람 좀 있더라. 4번이 정답인데요. 눈치 어떻게 깠는지 대충은 알겠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가 왜 맨 뒤에 나와? 아이는 주어인데. 그래가 4번 고른 사람이 있고요. 그걸로 시작을 해서 미로 바뀌어야 되나? 하면서 이까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솔직히 어떻게든 맞추면 그만이죠. 여러분 아이는 주어예요. 주어인데 맨 뒤에 나오기는 좀, 그것도 혼자서 똥 나오기는 좀 아니지 않나요? 맞죠? 앞으로도 아이가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면 웬만하면 아닐 거예요. 그러면 and I를 본 적이 있다. 주어 자리겠지. 무슨 얘기냐면 you and I, 노래인데 you and I, 이게 주어면은 복수야 이거. and가 주어면 복수라고 했어요 제가. 맞죠? you and I are 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맨 뒤에 나오면 I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미는 목적격입니다. 근데 목적격이 왜 왔냐고 묻는다면 지금 더가 어디에 걸쳐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of라는 전치사에 걸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콤마가 있는데요. 상관없어. 무슨 얘기냐? A, B, and C 구조라고 있습니다. 어릴 때 우리가 이렇게 배웁니다. and를 여러 번 쓰기가 그래서 마지막에만 and를 쓴다. 그래서 명사, 명사, and 명사. 지금 보세요. us, the royal and 명사. 근데 지금 us가 목적격인 거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I가 아닌 me가 와야 하는 겁니다. the royal은 왜 하냐고요? 그냥 다른 명사가 왔는 거지. 나름 관사 도도 대명사랑 비슷합니다. 그 변호사잖아요. 맞죠? 네, 같은 목적어 역할합니다. 지금 전치사 of의 목적어들이죠. 여러분 전치사 뒤에 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치사 뒤에 목적격이 나오는 걸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예요. 아시겠죠?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얘만 봐도 되는 문제입니다. 아이가 왜 여기 있지? 미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앞부분도 보겠습니다. 갈로를 이빨에 쳐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finger 손가락이에요. suspicion 의심의 손가락. 손가락질이지 약간. 네, 그런 느낌이야. 의심의 손가락이 was 이형식 동사. 미안. 원래 was는 이형식 동사인데 pp가 와버리면 수동태죠. 지금 was pp였도 obviously가 부사로 중간에 낑겼고요. obviously 알아두세요. 명백히, 확실히 뭐 이런 거예요. 명백히 pointed 가리켰다. 의심의 손가락이 명백히 가리켰다. at the two 두 개를 또는 두 명을 우리 그리고 그 변호사 그리고 나. 이상한데. 그래서 난 이렇게 해석을 했죠. 우리 둘 변호사와 나를 가리켰다. 그래서 지금 이겁니다. 갈로를 지금 제가 이렇게 쳤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치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 묶음이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유는 at the two of us 우리 둘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at에 다 걸쳐 있다고 보셔야겠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원래 갈로는 지금처럼 치는 게 맞는데
지금 이 at부터 끝까지 같이 한 묶음이고 여기 the two of us가 한 묶음이라고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us 중에 둘, 우리 둘, 그리고 변호사, 그리고 나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많다. 예, 사람이 더 많다,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아이가 맨 뒤에 있어서 이상하다. 그것만 판단을 하셔도 큰 문제 없다고 봅니다. 주어일 때 앞부분에 나올 때는 아이를 쓰지 뒤에 나오면 절대로 아이를 못 쓴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질문 있나요? 그러면 5번 가봅시다. 그러니까 5문제가 밑줄, 5문제가 빈칸, 그리고 4문제 번역 문제 안 했고 오늘 그냥 회화 문제 한번 해봤습니다. 회화도 생각보다 여러분들 틀리실 겁니다. 그게 원래 토익 파트 2 유형인데 토익 파트 2는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눈으로 지금 푸는 거고 토익 파트 2는 삼지선다인데 우리는 사지선다로 풀었을 겁니다. 맞죠? 5번 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메이가 조동사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주어, 동사, 목적어, whenever 접속사, 그래서 또 주어, 조동사, 디자이어리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so는 부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so는 원래 등이 접속사인데 부사도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 데이가 지금 틀리면 참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데이도 나름 대명사입니다. 복수가 돼야 돼요. 물론 지금 메이가 조동사라서 수일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에 있는 명사 중에 복수가 있습니까? 얘가 대명사라면 앞에 복수명사 하나쯤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에도 복수명사가 없습니다. each student도 단수고요. the room도 단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가 될 수가 없다. 수일치를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토익은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편입이나 공무원은 1에 나옵니다. 근데 한 단계 더 높은 거지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편입이나 공무원 유형은 잘 푸시는데 토익 점수가 안 나오는 분도 계세요. 이유는 토익은 200문제를 2시간 내에 풀어야 되는데 공무원은 20문제, 편입은 40문제를 풀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수가 적다 보니까 집중력이 유지가 된다. 그리고 듣기도 없어. 물론 듣기도 나중에 계속 하다 보면 듣기가 더 쉬울 수도 있는데 그거 안 하니까 이게 더 편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편입 열심히 하면 토익 점수 따라온다. 근데 토익도 듣기까지 해야 따라온다. 그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듣기를 하니까 참고하시고 오실 분은 오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토익 나중에도 쳐야 되잖아. 수요일은 7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석을 하면 지금 근데 그래가지고 단수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지금 아무래도 each student 얘가 대상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써놨죠? he or she?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잖아요. 사람을 나타내니까 he나 she를 써란 얘기입니다. 근데요 진짜 he or she라고 써도 돼요. 계속 문제 풀다 보면 he or she가 주어로 나오는 경우를 보실 겁니다. 그 경우가 보통 학생들 가르칠 때 he or she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면 employees 있죠. 직원들 얘기할 때도 he or she라고 표기를 많이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직원들이 아니고 그 직원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각각의 직원이라고 단수로 쓸 때 그렇게 쓰일 겁니다. 만약에 직원들이라면 they를 써도 되겠죠. 근데 지금 단수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참고로 이 문제는 지금 들으면 이해가 가는데 시험장에서 보면 또 까먹어요. 그래서 저 반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여태까지 했는 것 전부 다 가지고 계셨다가 복습을 하시고 프린트로 다시 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금방 뽑을 수 있거든요. 오시기 전날 미리 말씀해 주시면 미리 뽑아 놓으면 더 좋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약속해 놓을게요. 요청을 해 놓으면 제가 오시면 보고 줄 수도 있는데 혹시나 제가 없을 때 오시면 제가 입구 쪽에 책상에 무조건 프린트물을 놔둘게요. 그러면 거기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나 찾으면 줄 거예요. 멀리 안 가는 거 알죠? 화장실 아니면 기껏 해봤자 아래 잠깐 내려갔다 올 정도예요. 오케이. 해석을 하면 원하는 때면 언제라도 각 학생은 방을 나올 수 있다. 이거 해석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줄게요. whenever이 뭐뭐 할 때마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접속사는 뒤에 있는 주어 동사를 끌어당겨서 먼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또는 그녀가 each 학생인 건 알죠? 각각의 학생들은 아마 desire는 몹시 바란다, 욕망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할 때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할 때마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다고 생각할 때마다, 그러니까 원할 때마다 언제라도 방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원하는 게 앞에 나와 있죠. 방을 나가는 거. 그래서 해석이 이렇게 된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참고로 지금 두가 갑자기 투부정사의 동사 원형으로 나왔죠. 두가 지금 조동사로 쓰인 것 같진 않죠. 동사 원형도 안 나왔으니까. 두가 지금처럼 일반 동사 형태로 쓰였을 때 이것을 대동사라고 합니다. 대단한 게 아니고요.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해 주는 거죠. he, she처럼, they처럼. 얘는 동사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즉 앞에서 언급한 동사가 지금 live 하나밖에 없다, 그죠? 그러면 그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뭐다? 떠나고 싶은 거, 나가고 싶은 거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얘들은 그만큼 반복을 싫어하는 겁니다. 웃긴 놈들이죠. 굳이 이렇게 했어야만 했나? 디자이어를 한 번 더 때려주면, 리브 한 번 더 때려주면 될 것을. 그래서 지금 바로 앞에 있는 디자이어를 바로 받아주진 않을 거니까 앞 문장의 동사를 받아준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데이 이런 거 잘 받아주세요. 요거는 반복하지 않으시면 절대 못 맞춥니다. 아시겠죠? 다음에도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거 4번 골랐는 분 많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답을 못 찾을 거니까. 배우면 되니까 너무 걱정은 말아요. 아시겠죠? 질문 있나요? 네, 그러면 지금 쉬는 시간을 드릴게요.